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어서 모레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매년 열리는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규모나 의미가 역대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어떤 점이 좀 눈에 띄는 겁니까? 네, 일단 건국절이 아닌 전승절에 천안문 광장에서 열병식을 여는 건 2015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천안문 광장은 최대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서 중국 내에서 대규모 이벤트의 중심지인데요. 이번 열병식에서는 2만 2천 명의 병사가 행진을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참여 병력은 2배로 늘었고 장비도 500종 이상으로 무기 동원 규모도 커졌습니다. 참가 부대도 45개에 달하고요. 군종별로 개혁된 편제가 최초로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중국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26개국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대내외에 중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입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열병식마다 신무기를 공개해 왔었고 지금 관계자 말처럼 무기 동원 규모도 커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무기들을 공개하는 겁니까? 네, 먼저 대규모 열병식에서 매번 신무기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 대미 견제용, 일본은 물론 그 미국령의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둥평 계열의 미사일들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형 AI 전투 드론, 또 무인 잠수정 등도 관측이 됐습니다. 기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무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미국과 대등한, 그러니까 하이테크 군사대국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그렇군요. 특히 연습에서 포착된 차세대 스텔스기 공개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술력 과시, 특히 스마트워라고 하는 이런 영향을 부각하는 게 올해 중국 열병식 메시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네, 9월 3일이 열병식입니다. 이틀 앞둔 현재 보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중국 당국은 도심 전역의 통제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천안문을 중심으로 동서 2km에 이르는 장안대로 도로변에는 50m마다 군인과 경찰이 배치가 됐고요. 광장 관광도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베이징 중심가에 좀 높이가 있는 한 4층 이상 규모 되는 빌딩에는 창문을 열지 말라거나 이동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길목이죠. 북중 접경 지역에도 공안 인력이 대폭 보강이 됐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편 운행은 일부 취소가 됐고요. 관련 철도역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둥역 인근의 호텔에서는 외국인 투숙을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장면 중 하나일 겁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이제 서는 모습일 텐데 자리 배치 이미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리 배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먼저 밝힌 내용인데요. 막루 중앙은 최고 지도자 자리고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섭니다. 시 주석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또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합니다. 지난 2015년 전승절 70주년 때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푸틴의 옆에 있었고 북한 대표로는 당시에 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해서 맨 구석 자리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하면서 시진핑의 바로 왼쪽, 이른바 좌상석에 서게 됐습니다. 새 정상이 나란히 서는 이러한 장면은 북러가 군사협력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또 중국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북중러 삼각연대를 대내외에 알리는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 행사 후에는 북중, 북러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을 견제해서 북중러를 한 축으로 하는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폐막을 했는데요. 여기서 참가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미국을 견제해서 다극 질서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모레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권위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많이 옵니다. 반서방 연대 분위기가 이번 열병식에서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번 열병식이 중국으로서는 자국 중심의 반미 전선을 선명하게 과시하는 무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여러 제재에 몰려있는 러시아로서도 좀 건재함을 과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좀 활용할 카드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인데 중국에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입니까? 일단 북한의 선발대는 이미 어제 베이징에 집결을 했고요. 김 위원장은 오늘 평양에서 전용 방탄 열차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중국 단둥에 도착한 뒤에 곧장 베이징으로 향하는 노선을 택할 걸로 보이는데요.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고 예. 일정상 밤 늦게 단둥을 지나서 내일 베이징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2019년 이후에 6년 8개월 만인데요. 특히 이번 방중에 전승절 행사 참석뿐만 아니라 북중회담, 북러회담 등이 예고돼 있어서 한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참매 1호라고 하는 전용기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왜 이동할 때 전용 열차를 선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예상대로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보안과 안전 면에서 열차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 김 위원장이 탈 열차는 사방이 모두 방탄 소재로 되어 있고요. 위성 통신을 통한 실시간 연락도 가능합니다. 또 북한과 중국 국경을 직접 육로로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통과하는데 이 열차가 최적화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전용기 참매 2호는 기체가 40년 정도로 굉장히 낡아서 최근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고요. 특히 열차 안에 침실, 회의실, 또 식당 이런 이동 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움직이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편리하다고 합니다. 사실 속도는 시속 50km 정도로 굉장히 느리지만 예. 경호와 일정 조율에는 훨씬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자 외교를 그동안 피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열병식 참석이 상당한 용기와 어떤 그 다짐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석을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 정상이 함께 막로에 서는 모습은 북한이 그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서 정상 국가로서의 대우를 받는 어떤 상징적인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한반도의 정세에 주도권을 잡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히고요. 특히 현재 북미 대화 재개가 주목받는 이 시점에 예상 밖의 이런 행보로 자신의 좀 몸값을 높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가능성을 키우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동안 김 위원장의 딸인 그 김주애 양이 김주애가 이번 행사에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녀가 나란히 다자 외교 무대에 서는 건 전에 없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주애가 참석을 한다면 네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이후에 반세기 넘게 끊겼던 다자 외교를 3대와 4대가 복원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 주애가 후계자라는 걸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자리 배치나 의전상 김 위원장과의 공식 접촉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 서열 2위죠. 정상급 인사보다 단상 위치가 좀 뒤쪽이고요. 배치상 거리도 좀 멉니다. 예. 다만 중국 측이 한중 관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국 대표단의 위치를 너무 외곽으로는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작은 인사나 교감 장면이 포착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예. 다만 조현 외교장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온다면 판문점 같은 곳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이틀 앞둔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